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따뜻해야 할 빛이지만 정희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국이 놓여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하다 그만뒀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면 눈이 붉게 젖어 있을 것 같았죠.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빈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우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흰 와이셔츠는 구김 하나 없었고 얼굴엔 피곤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봤겠지.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애가 집중을 못한 건 결국 당신 탓이야.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그릇에서 김이 올랐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단정했지만 정희의 눈에는 낯설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문 아래로 새는 빛만 희미했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정리했습니다. 젓가락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금이 간 마음 같았죠. 도윤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아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희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단 말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가슴속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화난 건 나 때문이죠? 정희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 다시 하면 돼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공기가 식어갔습니다. 정희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얼굴은 피곤했습니다. 불빛이 벽에 흔들리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당신 탓이야.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정희는 손끝을 모아 가슴에 대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내가 지켜야죠.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거실에 불을 끄고 아이 방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확인하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오늘도 이 집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슬픔이자 결심이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씻고 있었어요. 손끝이 시렸지만 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씻는 동안 마음속에선 한 문장만 맴돌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식탁 위엔 어제 먹다 남은 반찬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문제집이 뒤엉켜 있고 연필심은 부러져 있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아침 먹자. 배 안 고파요. 짧은 대답 뒤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문을 닫았습니다. 문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현우는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겼습니다.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윤이 오늘은 쉬게 하죠.
조금 힘들어 보여요. 쉬게? 짧은 말이었지만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쉬면 뭐가 달라지나. 그게 다 당신 탓이지. 정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국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현우는 짧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낮이 되어도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청소기를 켜려다 멈췄습니다. 청소기 소리가 아이의 잠을 깨울까 걱정이 되었죠. 대신 마루를 걸레로 닦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동안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웃을 때가 많았죠. 아이 성적이 좋을 땐 저녁마다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웃음 대신 냉기만 남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도윤 학원 등록하러 같이 가자. 조금 쉬게 하면 안 될까요? 요즘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약해서 세상 버틸 수 있겠나? 정신 좀 차리게 해야지. 전화는 끊겼습니다. 정희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연필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방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빠가 오늘 저녁에 같이 얘기하자고 하셨어. 아들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난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정희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만둔다고 해서 편해지지 않아. 조금만 버티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정희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식탁엔 식지 않은 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한테 공부 다시 시켜. 이번엔 진짜 끝이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낯선 사람이 서 있는 듯 했죠. 정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대화는 짧고 눈빛은 멀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커튼을 걷었습니다. 바깥의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죠. 그 흔들림이 정희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식탁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아직도 어제의 냉기가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신문을 펼친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신문을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도윤이 학교에 가야 할까요? 남편은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애 공부는 하고 있나? 어제는 많이 지쳐 보여서요. 조금 쉬게 해도. 쉬게? 그래서 또 떨어지라고? 그게 다 당신 탓이야. 애를 너무 약하게 키워서 그렇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분명한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그릇에 김이 피어오르지만 식탁 위 온도는 내려가고 있었어요.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선 중요한 회의가 있어. 괜히 전화하지 마. 도윤이가 저녁에 상담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는데요. 그딴 건 필요 없어. 성적표나 챙겨.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 젓가락을 가지런히 맞추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날 오후 도윤은 거실로 나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은 검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난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에서 김이 오르다 사라졌습니다. 아빠는 나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너 잘하고 있어.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가 숨겨져 있었죠. 저녁 무렵 현우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옷엔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엔 이미 식은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지도 않은 채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윤이 성적표 가져와. 오늘은 좀. 지금 당장. 정희는 조용히 아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부르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거실에서 현우는 성적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눈썹이 좁게 모였습니다. 이게 뭐야? 재수까지 시켜놓고 이 점수라고? 그게 다 당신 때문이야.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애랑 놀고 공부 관리도 안 하고 어쩌면 이렇게 무책임하냐? 말끝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넌 빠져. 그의 말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정희는 손끝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쓸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미세한 금이 느껴졌습니다. 깨진 것도 아닌데 균열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 금이 마음속으로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웃음을 잃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도윤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펜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작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래, 다시 해보자. 이번엔 꼭 잘 되게 해보자. 정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말만큼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늦은 오후 정희는 거실 커튼을 반쯤 걷었습니다. 햇살이 기울며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병원에 나가 있었고 도윤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세탁물 냄새를 맡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빨래를 개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셌습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단순한 행동에 기대고 싶었죠. 그때 문득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하얀 봉투였습니다.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손이 자연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는 카드 명세서 한 장과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메모엔 낯선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고마워요, 원장님.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희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쿵 내려앉았어요. 원장님이라면 남편이죠. 하지만 누가 이런 메모를 남긴 걸까요? 글씨체는 부드럽고 동그랬습니다. 여자의 글씨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봉투를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저 멍하니 거실 벽시계를 바라봤어요. 초침이 가볍게 움직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도는 동안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설마 아닐 거예요. 하지만 생각은 그곳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귀가했을 때 정희는 평소처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우는 무표정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짧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공부하냐? 방에 있어요. 많이 지쳐 보여요. 그럴수록 해야지. 세상은 그런 아이 안 기다려줘.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의 옷을 받아들었죠.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호텔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말없이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침대맡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머릿속에서 자꾸 호텔 영수증과 고마워요라는 글씨가 겹쳐졌습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그 문장만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도 고마워요, 원장님. 그 말은 누군가의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을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죠.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오해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된 일일까요? 마음속 한구석에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건 묘한 확신이었어요. 무언가 틀림없이 숨기고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림자가 없는 집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서랍을 열어 휴대전화 충전기를 꺼냈습니다. 내일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전 정희는 남편의 병원 앞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흐렸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와이셔츠가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처럼 다림질된 셔츠를 가져다 주려는 척이었죠. 그러나 마음속 목적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보고 싶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고요했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간호사 몇 명이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앞엔 깨끗한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밑창이 작게 울렸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회진 중이세요.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주위를 살폈죠.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다정하고 신뢰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진 아래 작게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먼저 보는 의사. 정희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문장이 비웃는 것 같았죠. 그때 복도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원장님, 이거 이번 주 일정표예요. 정희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과 마주 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간호복, 짧은 단발머리, 선명한 붉은 립스틱. 그 여자의 얼굴엔 익숙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은 그 미소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유진 씨.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아무것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이름이 새겨졌죠.
유진.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어제 봉투에 적혀 있던 글씨체가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도 고마워요, 원장님. 그 문장의 주인은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피곤하고 공허하고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희는 식탁 위에 가방을 던졌습니다. 손을 떨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유진 씨, 그 여자는 언제부터였을까요? 나만 몰랐던 걸까요? 정희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글씨가 삐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냉대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군요.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 자리를 이미 빼앗긴 걸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불을 끄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달라질 거예요. 밤이 깊었습니다. 정희는 서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두려움과 호기심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문이 미세하게 열리며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우는 책상 위에 노트북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이메일 창이 열려 있었어요.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 그 이름이 다시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이번 주 일은 무사히 끝났어요. 도윤이 일도 이제 걱정 없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희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일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정희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다행히 들키진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거실로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문을 닫자 정희는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식은땀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맡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일이라니 그건 대체 무슨 말일까?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혹시 아들의 성적과 관련된 걸까? 아니면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병원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병원 직원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었죠. 문을 열자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창가 자리엔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여유가 있었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주문하며 그 여자를 지켜봤습니다. 한참 뒤 유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서류는 제가 챙겨둘게요. 그 한마디가 정희의 귓가를 찔렀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희는 서류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서류 봉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엔 입시 관련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안에는 인쇄된 시험 성적표 복사본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염려 마세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장의 끝에는 최유진이라는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아들의 실패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입시를 조작하려다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현우가 퇴근했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푸는 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이 일 알고 있었죠?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진 씨가 보낸 메일 다 봤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건 오해야. 정희는 그 말이 거짓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아들의 실패를 내 탓이라 했죠.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병원 앞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의사 이현우, 입시 비리 의혹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박 실장이 모든 서류를 건넸습니다. 남편이 아들의 성적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담긴 증거였죠. 정희는 말없이 그것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무너진 건 남편이었어요. 뉴스 속 남편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어두운 정장, 표정엔 피로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끄고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스쳤습니다. 저녁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진짜로.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창가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아들도 조용히 손을 흔들었죠.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실패는 내 탓이라더니 진짜 실패한 건 당신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